이 헌법화에서 한 10여 분 가까운 대통령이 가셨는데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한 분은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임기 말에 감당할 수 없는 비난에 직면하거나 혹은 또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불행을 당하거나 왜 그래 됐겠어요.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전부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 있습니까? 현행 헌법 이대로 가도 좋습니까? 라고 하면 국민 그렇죠. 60%가 그건 아니죠. 네네.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고 바꾸면 좋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뭐 굳이 내가 나서서 옛날 6월 항쟁 같은 그런 어떤 에너지나 열기는 뭐 그건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헌법 계속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되죠. 그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것은 오래간만에 헌법 개정에 대한 아주 이런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그럼 대선이 열리면 경선에 나가실 거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여당에서 굉장히 분출되고 있는 그 정치적인 이유도 이게 뭐 시스템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지금 탄핵 국면 계엄 일어난 게 헌법이 문제가 있어서냐? 사람의 문제 아니냐? 결국은 그러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을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돌려놓으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 시점에 그 논점을 흐리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그렇게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책임은 분명히 묻자는 거잖아요. 무슨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계엄을 했다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왜 학생 폭력, 학교 폭력을 했던 가해 학생이 피해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때렸다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 진짜로 엉터리 놀리고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고요. 아니 그럼 역대 지금 한 이 헌법화에서 한 10여 분 가까운 대통령이 가셨는데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 한 분은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사람의 제도의 문제라고 봐야지 어떻게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임기 말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적인 감당할 수 없는 비난에 직면하거나 가족들이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뭐 감옥에 가거나 혹은 또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불행을 당하거나 왜 그래 됐겠어요. 그다음에 무려 탄핵을 지금 소추당한 사람이 3분이잖아요.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전부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 있습니까? 물론 이번처럼 제도와 사람이 잘못 만나면 최악이 된다는 것도 보여줬지만 근데 그 내란 종식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 극복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총리님 만날 때도 있고 다른 인사들 만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날 회동하실 때 현장에 있기도 했긴 했는데 내란 종식이라고만 말을 하지 그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내란이 아니라 지금 내전 상태라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게 지금 현재 현재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권이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대한민국을 뭔가 새롭게 출범시킨다라는 게 있어야 국민들이 이 내전에 이르는 이 마음 상태가 저 때부터는 새로 출발하는구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그걸 국민들이 딱 보는 것보다도 더 마음이 놓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부터 그게 바로 그게 내란이 종식되는 것이고 이 계엄으로 시작된 이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이제는 새로운 약속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범시킬 수 있겠구나. 그만큼 더 확실한 내란 종식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언론분들께서 그 개헌에 대한 서명운동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서명운동을 하시게 된 것도 이걸 좀 여론 환기시키고 관심을 끌어내고 좀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논의는 시작됐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적인 열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의 여론조사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정치권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현행 헌법 이대로 가도 좋습니까? 라고 하면 국민 그렇죠. 60%가 그건 아니죠. 네네. 그래서 개헌은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국 단위 선거하고 결부시켜야 국민들이 의사표시를 하십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지난번 시장을 하실 때 이분이 그 무상급식 문제 가지고 이 파퓰리즘이다 그래서 투표 시민 투표 붙였는데
투표율이 25%였어요. 그렇게 막 전국적인 논쟁이 되고 했는데도 25%. 그래서 그 투표함 열지도 않고 그냥 하고 본인만 사임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고 바꾸면 좋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뭐 굳이 내가 나서서 옛날 6월 항쟁 같은 그렇죠. 그런 어떤 에너지나 열기는 뭐 그건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반드시 이 헌법 계속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되죠. 그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것은 오래간만에 우리 헌법에 대한 이런 어떤 헌법 개정에 대한 아주 이런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그 여론조사. 결국은 국민들의 관심사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움직이는 동력인데 네. 근데 이 동력은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면 그거를 나눠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과연 지금 그 헌법 개정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1순위가 될 것이냐 상당히 후순위 아니냐. 저는 네. 후순위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워낙 현실이 지금 힘들잖아요. 장애가 하시는 분 그렇죠. 한 700만 중에서 지금 거의 한 200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특히 청년층들은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다 이 정치권이 나의 어떤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분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또 이제 저 젊은 층들은 새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슨 결혼은 지금 사치 같은 소리다라고 막 이런 좌절하고 있죠. 그다음에 시니어들은 시니어대로 내가 고생을 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루는데 나도 고생을 했는데 또 이분들도 여러 가지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의 기대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삶 자체가 이렇게 팍팍하고 그런데도 대한민국 전체는 지금 그동안 우리는 사실은 수출입으로 우리 경제를 일으킨 나라잖아요. 무역국가인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사정, 우리들의 기술 수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내 생활, 내 삶이 조금 좋아질 어떤 희망, 그 기대 이런 데 대한 게 가는 건 맞죠. 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이 합의의 틀, 그건 그러면 언제까지는 밀어둘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사태가 생길 거고 이번 결정적인 것도 물론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과 내란 사태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거의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지금 미국의 저런 압박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지금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만큼 국민들께서 지금은 당장 내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아직은 뭐 과거 6월 항쟁 때처럼 열광적이시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합의 이건 꼭 필요하죠. 네. 그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하고 김동연 지사도 같은 맥락의 어떤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계시고 뭐 이분들도 개헌 요구를 하면서 아마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목소리를 나름대로 내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총리님 오늘 모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뭐 개헌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당내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대선이 열리면 경선에 나가실 거죠? 자꾸 전제를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 안 하시기를 했잖아요.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하시면 그러면 그 지금 소위 말하는 비명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여러분들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흔히 말하는 대선 그 주자로 이렇게 분류해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견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김경수 지사나 김동연 지사 이분들하고는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나요? 아직 너무 빠른 이야기잖아요. 네, 빠르긴 하죠. 네, 저희들이 뭐 아직은 각자 자신이 바라보는 현 시국 또 자신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뭐 어떤 비전이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국민들께 뭐 내놓은 게 없잖아요. 아주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 난 뒤에
그다음에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을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될 건가 그래 넘어가야지. 처음부터 뭐 당장 뭐 누구에 반대하기 위해서 뭐 모이자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설득이.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뜻이 그러니까 아니 맞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여쭤보는 그런 상황이 거고요. 올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그걸 미리 그렇게 예측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개헌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들이 네. 아마 비슷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총리님은 그러면 개헌 이외에 이번 그 선거에 그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